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 우리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시고 계시는 이윤영 사장님을 모시고 좌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사장님, 우선 우리 한인 얼티비 시청자들 위해서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예, 저는 1975년도에 이민 와서 토론토에 계속 살았고, 또 뭐 이런저런 사업, 동포들이 하는 사업도 다 해보다가 82년도부터 부동산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부동산 중개인을 하다가 리맥스, 캐나다 트러스트 이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부동산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는 사실은 혼자 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한 거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제가 부동산 바쁠 때 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많이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취직하느니 부동산 회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장님은 지금 회사가 이제 영어명으로는 지금 홈라이프 올웨이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예, 지금 이제 한 30여 명 됩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회사로 됐습니다. 대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주로 한국 분이고, 우리 주로 타겟은 한국 분보다도 여기 중국이라든지 또 이쪽 에트닉 그룹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확보는 못했지만은 다른 회사보다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요즘 이 사장님 이제 토론토에 사실 콘도 붐이 굉장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지난 2007년도에도 대단했지만은 또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콘도에 대해서 작년만큼 그만한 그 붐을 이룰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약간은 하락할 걸로 봅니다. 아, 예. 콘도는 특히나 작년에 매출된 것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업앤다운을 많이 봤지만은 특히 우리가 지난번 1번지부로 이렇게 라인업을 해서 많이 샀다고 그래서 한인들도 상당히 광고도 많이 하고 에이전트들이 줄도 서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일부에서 얘기할 때 업자가 세웠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줄 서는 사람들이 이제 콘도 짓는 업자들이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특히나 일본지 같은 경우는 카자흐문이에요. 카자흐스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콘도 투자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한 1년에 새 콘도가 한 2만 유닛 정도 나옵니다. 예. 2만 유닛 가운데 물론 과연 그 중에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70% 내지 75%고 25% 내지 30%는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마켓이 버블되는 크라시 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자기가 소정의 이익을 발생하지 못할 때 그때 매물을 다 내놓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새로 진 콘도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내놓은 사람 또 모기지 캐리 못해서 내놓은 사람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게 되는데 쉬운 얘기로 다 아시지만은 노수역 지역에 일반적으로 400불대 아니겠어요? 400불대인데 그럼 한 10년 된 콘도는 얼마냐? 350불, 300불대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새로 짓는 것도 뭐 다운스뷰, 서브웨이 옆에 같은 데는 한 350불대거든요. 근데 과연 1000불을 주고 스퀘어피트에서 1번 집으로 특별히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과연 얼마나 실수자한테 필요하냐. 번지가 1번지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권영철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2007년도도 그랬고, 예. 2008년도도 그랬고, 결국은 콘도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디맨드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콘도 업자들이 콘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사람들이 그 수요도 보지 않고 그렇게 막 지었을 리는 없고,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트렌드를 봐서 자기네들이 이런 정도의 수요면은 그 디맨드를 맞춰주겠다 하는 그런 계산하에서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새 콘도는 400불, 500불씩 하지만은 리세일 콘도는 그거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디맨드는 지금 우리가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집이 너무 이제 비싸지니까 그 first time buyer나 그렇지 않으면 베이비 부모들의 2세들이 이제 집을 장만할 적에 결국은 얼터너티브로 그런 콘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아마 콘도의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 과잉 공급 현상이 아닙니까 지금 콘도를 따져 본다면은 지금 그 언젠가는 그 수요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 데는 이제 빌더들이 나중을 보고 그 디맨드 앤 스플라이를 맞춰서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본인들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짓는 게 그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위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팔려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겠죠. 예. 그런 거 계산해야지. 지어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캘큘레이트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뉴 퍼스트 타임 바이어들이 콘도를 산다고 했는데요. 콘도 프라이스가 1000스퀘어피트에 100만 불이라고 하면은 이거 퍼스트 타임 바이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퍼스트 타임 바이어 어떻게 100만 불짜리 1000스퀘어피트에 큰 자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적은 공간을 한국에 한 30평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만 불을 내고 사는 거는 들어가는 뭐 엔트런스, 마블이라든지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짐이라든지 기타 부대 시설 값으로 내는 돈인데 퍼스트 타임 바이어들이 차라리 타운하우스를 사든지 어디 지금 이제 패밀리들이 퍼스트 타임 바이어나 패밀리들이 시외 외곽 지역으로 많이 나갑니다. 시외라는 GTA 에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듀람이라든지 마캄, 뭐 리치몬드 이런 지역에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은 GTA 바깥 에리아가 전에는 그 패밀리를 가진 사람들이 영거 제네레이션이 많이 안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40%가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 글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토론토 시내 콘도나 밀집 지역에 이런 데는 한 20% 내지 25%가 가족을 가진 사람, 또 하이인컴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는 저는 콘도를 사실은 한인들이 인베스터 목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해서 사업상으로 뭐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콘도 좋죠. 잠그고 나갈 수 있고. 콘도는 콘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한인들이 와서 정말 이 땅에 와 정착하려고 하면은 흙과 연결된 걸 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콘도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을 사는 거지. 공간을 100만 불 주고 사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지 마세요, 그렇게. 예. 이사장님 친구분이 와서 나 콘도 하나 산다면, 사달라. 그러면 사지 말아라. 100만 불 주고 집을 사시라고. 집을 사라. 노수역영에 있는 집을 사라. 예. 그렇게 권해지. 물론 에이전트는 콘도가 제일 편합니다. 예. 콘도 소개만 하면 거기 가서 콘도 다 해주고 심지어는 요즘 날라오는 거는 4.5%까지 코미션 준다고 날라오는데 가서 이름만 가서 데리고만 가면 4.5%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데 현혹돼서 내가 편하고 내가 돈 잘 벌을 수 있다 해서 그런 뻔히 이제 3년 후에 완성될 때 돈을 잃을 것이라는 걸 보면서 권장하는 그런 에이전트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코렉션을 좀 하나 할 게 있는데, 완블로우를 얘기해서 특정한 그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콘도라는 건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time buyer가 사실 집과 콘도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그 높이 올라가 있는 집보다는 콘도, 꼭 그렇게 완블로우 같이 스퀘어피트당 1,000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물론 콘도를 사면은 3년 후에는 돈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우리가 또 한 10년간 히스토리를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칼리지 파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예, 그 당시에 현재까지는 벌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를 얘기합니다. 앞으로를 앞으로가 어려운 말씀하세요. 거지 앞으로. 과거에 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90년도 이후로 92년도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그 후에 산 사람 95년도에 산 사람 뭐 많이 벌었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한 10% 오른 데도 있어요. 저는 과거가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이걸 입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퀘션이 그거거든요. 내가 3년 후에 입주할 때 돈을 잃겠느냐 아니면 원금이라도 찾겠느냐. 그럴 때 지금 앞으로 3년 후에는 물론 nobody know예요. 그러나 벌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잃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퍼스트타임 바이어가 600 스퀘어피트에 440불이면 24만 불이에요. 그렇죠. 700 스퀘어피트, 800 스퀘어피트래야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살 수 있으면은 다운페이하고 가능하면은 살 수 있으면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타운하우스든 콘도보다도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콘도 광고를 봅니다. 콘도 광고를 보면은 가족과 같이 걸어가는 광고가 있습니까? 즐기고 젊은 사람이 즐기는 거. 아니면 노인네가 엔조이 하는 거. 이런 광고지 패밀리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카나다는 그래요. 한국이나 홍콩이나 타이완 이런 데는 아파트 그것이 주택이니까 아파트가 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기 편하게 모든 구조가 그렇게 진다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야 돈을 봅니다. 한국서는. 한국서 아파트 샀다고 해서 카나다 와서 아파트나 콘도를 사가지고 이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예. 그런 사람이 많죠. 한국서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은 돈 벌으니까 에이전트 시켜서 분양 받고 그것도 하나만 받았어도 덜한데 2개, 3개 사죠. 돈 번다고 에이전트는 3%, 4% 받는데 why not? 저래도 사겠다고 하면은 굳이 사겠다는데 사지 마세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직히 미래를 포커스하는 사장님이 얘기한다고 하면 제 의견은 그렇다 이런 얘기. 예. 듣고 안 듣고는 자유예요. 이 사장님이 대단한 그 앤티콘도 유저시네. 근데 이제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이 사장님 말씀은 옛날에는 콘도 사신 분들이 돈을 벌었지만은 앞으로는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어렵다는 거에 대해 그 이유가 뭐가 좀 있으시면은 왜 그전에는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는 돈을 벌기가 어려운가?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요. 우리가 예측하기는 내년에 언임프로이가 6.5%로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직업 창출도 1.5% 이상 되고 보통 이제 내년에 이민으로 유입되는 토론토 GTA 에리아로
약 6만 5천이 유입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내년에도 여전히 물가 상승률의 1.5 내지 심하면 2%까지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노수역 지역의 멀티플 오퍼를 지금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내년에 금년에라든지 내년에라든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 콘도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살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다 얘기할 때 디맨드 앤 서플라이, 수요 공급인데, 지금 그동안 매년 2만 유닛씩 콘도를 줬다 이런 얘기죠. GTA 에리아에 2만 유닛씩 지은 것 중에 그동안 산 사람들이 25% 내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25% 내지 30%가 된다 이런 얘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컨스트럭션이 완성돼 가면 갈수록 이제 대개 이제 다시 또 내놓고 팔든지 아니면은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으로 우리 유태인들을 보면은 다 인컴 들어오는 프로퍼티라든지 지금 캐나다 경제를 많이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거 없어요. 콘도 사서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니거든요. 이거 관념을 바꿔야 된다. 여기 와서 땅을 사고 자기들이 주택을 사고 또 이 렌탈 인컴 프로퍼티를 사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여기서 정착을 위해서는 콘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건 부동산 에이전트를 살찌우는 길이에요. 물론 빌더들도 살찌우는 길이고, 거기 투자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컴 프로퍼티, 땅이 있는 프로퍼티, 인컴 프로퍼티. 그것이 또 가게에서 탈피하는 길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콘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또 새 집들 이렇게 분양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내는 콘도가 많고 좀 나가면은 디태치드 홈스, 새 집들도 많이 분양을 하는데, 대개 이제 손님분들이 에이전트, 그러니까 세일즈맨하고 일을 하다가 혹시 에이전트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이튿날 손님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빌더를 찾아가서 그렇죠.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따로 찾아가는 손님들이 에이전트를 놔두고 따로 찾아가는 손님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우리 동포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동포들이 사실은 동포 에이전트를 다 잘 활용하면은 에이전트들이 더 일 잘하고 다 지금 현재 300명 에이전트 있다면 300명 에이전트가 다 잘 살 수 있어요. 또 동포들도 그만치 에이전트들이 성심성의껏 다 해서 주니까 더 좋아질 수 있고, 에이전트를 잘 만나야 본인도 좋아지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한인 동포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직접 빌더한테 가면 더 이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이전트한테 주는 커미션을 자기가 더 깎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새 주택뿐 아니고 콘도 아파트도 직접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에이전트를 없이 직접 간다고 해서 빌더가 절대로 깎아주질 않는다. 절대로 본인 바이어한테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사시려면은 콘도를 사시든 새 집을 사시든 반드시 한인 에이전트를 데리고 가면은 거기에서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 물론 도움도 주고 거기서 또 엑스트라로 주는 그런 보너스도 또 얻어줄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자기가 또 그만치 커미션을 벌으니까 하다못해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고 서로가 좋은 거라. 그리고 또 그런 프리 보너스 같은 콘도를 자기한테 사줬으면은 다음에 어려운 부탁을 할 때 또 들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팔기 어려운 가게는 팔으라고 하면서 콘도는 자기 혼자 가서 사버리고서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 부탁할 때를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동포 사이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어느 주택을 좀 다른 얘기지만은 주택을 한인들이 한테 내놓으면은 우리 지역에 뭐 중국 사람이 많은데 한인한테 내놓으면은 뭐 잘 못 팔지 않겠는가 해서 중국 사람한테 내놓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에트닉 그룹끼리 다 자기들끼리 해요. 그렇잖아요. 러시아인이 한국 사람한테 집을 내놓겠어요? 그건 한국 동포는 러시아인한테 집을 내놓는다고. 백인이라는 거 하나뿐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잘 팔을 걸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인들이 더 잘 팔죠. 아무려면 더 잘 파는 걸 떠나서 한인들은 자기가 오래 릴레이션십을 가질 걸로 생각을 하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동창이다 교회다 뭐다 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토론토 안에서 자기가 어느 잘못하고 재직은 살기 어려운 데라고 바닥이 아직도 그렇게 좁으니까 그럼 에이전트한테 맡기면은 최선을 다해주고 할 텐데 한인한테 에이전트한테 맡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프라이스를 내는 거예요. 셀러 프라이스. 셀러 프라이스를 내서 집이 그 동네에서 한인 우리 동포 에이전트가 분석해가지고 갈 때 55만 불에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 그러나 자기 프라이스 59만 불에 아니면 안 내겠습니다. 자기 프라이스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인 동포 에이전트 중에 우리 동료 에이전트가 또 아까우니까 놓치기 아까우니까 하이프라이스인 줄 알고도 리스팅하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그걸 깎으려고 노력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봐 리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3개월 후에 그 내내 안 팔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중국 에이전트나 뭐 다른 에이전트한테 54만 불에 내놓는다. 그럼 팔렸어요. 그러고서는 말하기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한인 에이전트한테 3개월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중국 에이전트한테 내놨더니 금방 팔렸어. 팔린 이유가 있다 이게요. 예. 셀러 프라이스를 했기 때문에 안 팔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고민이고. 이제 아까 말씀한 게 조금 좀 보태면은 여기 사람들은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대답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줄 거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로 같이 가서 에이전트는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니까 이것도 받아낼 수 있고 저것도 받아낼 수 있는데 혼자 가시면은 절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는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에이전트하고 동행을 해서 가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예. 항상 자기 오운 에이전트를 그렇죠. 그렇죠. 고용할 줄 알고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그 한인사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에요. 예. 저희들 또 에이전트들이 겪는 하나의 그 고통 중에 고통이죠. 하나로 예.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도 뭐 이렇게 스카브로, 옛날에 스카브로라고 그랬죠. 이 동쪽으로 가거나 어느 지역, 특정 지역으로 가면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한인 또 타민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인이 살고 있다. 그럴 때 그 한인 분이 여기는 중국 사람 지역이니까 중국 사람 세일즈맨을 나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이제 그분들이 되게 이제 한국적인 그런 부동산 관념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래요. 이제 토론토에는 이 MLS 시스템이 멀티플 리스팅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에이전트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MLS로 리스팅을 하면은 토론토에 있는 28,000 에이전트, 3만 명 에이전트가 동시에 다 알을 수 있게끔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MLS에 첫째 리스팅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얘기고 본인이 또 에이전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하는 일은 거의 거기에요. 유사하게 그렇죠. 광고하고 피처링 시트 만들고 사인 붙이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MLS를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 80% 이상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에이전트라고 해서 특별히 MLS 따로 중국 사람만 알려주고 한국 사람 뭐 안 알려주고 백인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동포들이 일을 한다면은 한인한테 내놔도 중국한테 내놔도 백인한테 내놔도 누구한테나 다 알려줘. 집을 내가 스카브로에 사겠다 하면 컴퓨터를 찍으면 그 지역에 다 자기 집이 뜬다 이거죠.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한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높든지 집이 더럽든지 어떤 흠이 있든지 예. 거기 나름대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가격 좋고 흠 없고 물건 좋고 그러면 왜 안 팔리겠어요? 멀티플 오파 받죠. 예. 어떻게 권영철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집을 살 적에 집이 좋아서 사는 거지.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에이전트가 한 리스팅이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집이 집을 판다. 집이 집을 파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아주 저희들을 위해서 참 시원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이 사장님 그 2008년도에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전화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부동산 구입을 하는데 혹시 그 막차 타는 거 아닙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막차 탄다는 건 이제 꼭지점에 이르를 시기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부동산 주택 프라이스가 계속 상승을 했지만은 어떤 뭐 투자 목적으로 법을 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돼요. 콘도는 있습니다. 콘도는 네. 한 다시 콘도로 30%가 들어가네요. 예, 30%가 콘도미니엄은 죄송한데 우리 이 아니, 콘도에 괜찮습니다. 대해서 예. 콘도에 관심을 많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택이라든지 일반 부동산, 물론 콘도를 포함한 것이 다 부동산 주택으로 되겠습니다만 어떤 크러쉬나 뭐 어떤 그 막차라든가 그런 건 없을 걸로 봐요. 제가 볼 때 금년에도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5%라고 하면은 거기에 1.5배 정도 오를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인플레보다도 부동산이 앞으로 당분간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앞서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1,000불짜리 스퀘어피트를 내가 샀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크라시 될 걸로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콘도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리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08년도 부동산 전망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 권영철 씨도 같은 의견이시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무실에도 에이전트 분들이 콘도를 뭐 여러 채 프로젝트에서 5개 여러 개 판 에이전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성에서 파는 건 좋지만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은 너무 그렇게 콘도에 대해서 안티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뭐 콘도도 좋죠.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사면은 좋은데 우린 한 88년도 제가 87년도에 부동산 토론토 부동산 에이전트 최우수 에이전트 세일스 퍼슨 오브 이어 예, 제가 기억합니다. 예, 상을 한번 받으셨죠. 그런 상을 받았는데 그거 토론토 그때 받을 때도 저는 그 당시에 콘도를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콘도 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에도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 예. 네, 그걸로 인해서 잃은 사람이 없어요. 집을 산 사람은 거의 잃질 않아요. 한국 사람은. 집을 사서 또 좀 프라이스가 내려갔다고 해도 자기 사는 동안에 뭐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콘도미니엄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드 유저들 자기들이 직접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야 뭐 예.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스페큘레이터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면은 그건 앞으로 위험할 수가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미 주고 사는 값 자체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항상 또 이 사장님 말씀은 땅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사는 게 옳은 방법이다. 공간을 사는 것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08
2008년도에는 무슨 특별한 우리 부동산 그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우리 한인 동포들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뭐 또 익스펜션 하신다든가. 뭐 저는 2008년도에 뭐 우리 오코리아 우리 부동산 협회에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제 에이전트들에 대한 에틱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도덕적인 에이전트가 네. 갑자기 와서 아직 길도 잘 모르는데 에이전트 돼가지고 와 신문에 그냥 크게 광고 때려서 에이전트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에티컬한 일이 종종 많이 생기고 하니까 물론 우리 동포 자체에도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생각과 관념 가능하면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인들이 특히 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자기 동포 에이전트보다도 다른 백인 에이전트나 중국 에이전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모르겠어요. 자신의 이익이 된다 하면은 이익이 될 것이다. 되는 것도 아닌데 될 것이다 하면은 그 생각 안 하고 해서 그렇다고 보는지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뭐 백인이 내놓은 건 더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듯이 여기서도 백인한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동포적인 생각, 동포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에이전트들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사장님이 먼저 리더를 해서 누군가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이 싫은 소리 해야지 누가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예.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조사장님도 이제 회사가 많이 그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먼저 깃발을 들고 좀 더 우리 에틱 그룹에 내 식구 늙히는데 중점 두지 마시고 예. 좀 더 다른 식구들도 늙혀주면서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정말 올바르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 우리가 오코리아 또 회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예, 뭐 오늘 톡쇼하다 한마디 듣습니다. 예. 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우리 이사장님의 그 의견을 합쳐보면은 역시 부동산은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투자 면에서 좋은 거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한인들은 또 한인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고용하면서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더들한테 직접 찾아가야 무슨 실질적으로 그렇죠. 큰 이득이 없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콘도 투자는 좀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권영철 씨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실 게 있습니까? 글쎄 뭐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대부분 동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언가 이렇게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뭔가 그러니까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적에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 하고 싶은 거는 그 아무래도 우리 교민들이 한인들을 고용 안 하는데도 또 이유가 있지 않나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덕적인 면, 에티컬한 문제도 우리 한국 분들이 또 한번 모여서 상의를 해보고 또 깨달을 건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또 소비자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또 연구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사장님 여기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2008년도 또 부동산 업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의 한 분으로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안양 포도나 먹으러 가고 아주 먼 거리였잖아요. 지금 안양 하면은 서울의 대도시나 마찬가지예요. 토론토도 매년 10만 이상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꼭 중앙에 있는 1번지 브로어만이 최고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뉴마켓이나 외곽 지역이
언젠가는 토론토는 한계가 있으니까 남쪽엔 호수구 북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동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서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의 외곽 지역에 나가서 하는 분들은 돈 많이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외곽 지역에 할 수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외곽 지역에 땅이 있는 집을 사시고 땅을 많이 사시고 또 인컴 프로퍼티도 저한테 뭐 많은 분들이 토론토에 뭐 팀홀튼 들어있는 그런 프라자 사게 해달라. 팀홀튼 들어있다고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토론토에 그런 프라자면 4, 5밀리언 줘도 안 팔지 누가 팔겠습니까? 꼭 토론토를 중심으로 토론토 중앙만의 최고의 부동산 투자는 아니다 이거죠. 인천의 소사에 산 사람들이 지금 다 억대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뭐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와서 그렇게 늘었습니까? 이민 자체가 그렇게膨胀. 토론토에 외부에서 10만 명이 이민 온다고 하면은 카나다 전체에서 뉴파운드에서 토론토로 이민 오는 숫자도 많이 있다. 로컬 이미그레이션도 또 있단 말이죠. 토론토는 크게 돼 있어요. 카나다에서 최고 크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밴쿠버 뭐 부자가 간다 하지만 여전히 토론토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크게 생각을 해서 좁은 공간을 사시려고 애쓰지 말고 넓은 땅을 사시라 이게 넓은 공간을 사시고 투자용 아파트를 사시든지 투자용 땅을 사시든지 투자용 프로퍼티를 사시든지 부동산에 카나다가 한국보다는 앞으로 더 좋습니다. 예. 이왕이면은 100년 대계를 카나다에다 부려야 되잖아요. 이 넓은 땅에. 예, 감사합니다. 카나다에 있는 지하 자원을 카나디안만이 쓴다고 하면은 알버타에 있는 석유 자원이 1,000년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자원 국가예요. 앞으로 카나다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왕 우리가 이민 왔으니 자손을 여기다 낳고 자손들이 잘 살게 하려면은 부동산을 사셔야 돼요. 부동산 안 사고 싸게 살고 렌트 비싸게 내면서 고급 콘도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상하게 봅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부동산을 한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부동산을 사세요. 집을 사세요. 좋은 지역도 사지만은 나쁜 지역도 큰 거를 사시고 괜찮아요. 예. 틀림없이 오릅니다. 어디 사든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홈라이프 올웨이 우리 부동산 회사의 사장님을 모시고 자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사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의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인포와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